이 책은 제가 지난 3년간 읽었던 모든 책 중에 그냥 단 한 것만 꼽자면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계속 사람을 잃는 패턴이 반복돼요. 결국은 사업은 여러분들 시간과 자본과 사람이 만들어서 밸류에이션 높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잃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항상 우리가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과 창업가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반갑습니다. 그래비티 인사이트의 정주영입니다. 오늘은 또 유재현 변호사님과 함께 인간 본성의 법칙이란 이 책에 정말 국내 공인 1타 강사세요. 리더가 꼭 알아야 될 인간 본성.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제가 지난 3년간 읽었던 모든 책 중에 그냥 단 한 것만 꼽자면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리더로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본성을 그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사람에 치이고 사람에 배신당하고 사람을 믿고 이걸 반복하는데 왜 우리는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못하는가. 그 고민이 여기에 전부 다 담겨 있고요. 로버트 그린은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의 기술, 그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그 저술가입니다. 근데 로버트 그린이 인간의 본성을 18가지로 전부 다 요약을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 그래비티 채널 또 정주영 의장님의 팬분들께 여러분들 댓글을 다시고 와우.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이 밑에다가 920페이지 인간 본성의 법칙을 단 25페이지로 요약한 요약본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와우. 리더가 꼭 알아야 돼요. 네. 인간 본성의 법칙. 첫 번째는 역시나 성급하면 무조건 진다. 이 책에서는 근시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우리가 이제 투자업을 하다 보면 맞아요. 투자업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의 펀드 만기까지 끌고 가려면 보통 7, 8년 걸리지 그쵸.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성장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전부 다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고 성장 사이클을 우리가 전부 다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성급하게 접근하는 리더들이 그런 큰 성공을 성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급하면 진다. 이 근시안의 법칙을 암기를 하고 내 삶 속에 이게 적용을 하면 그런 일들 좀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리더로서 성급하게 예스 하는 패턴, 성급하게 화내는 패턴, 이런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예스 하는 패턴의 단점은 뭘까요? 잘못된 판단을 되게 과감하게 하게 되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조금만 더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 더 좋은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최선의 제안을 못 이끌어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첫 번째, 성급하게 예스 하는 패턴 우리가 꼭 자제해야 되고 성급하게 화내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내 편을 만들어야 된다.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계속 사람을 잃는 패턴이 반복된다. 우리도 좋은 팀이라고 하면 계속 우군들이 늘어나는 팀 아닌가요? 우리 팀뿐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들도 우리가 면면을 보면 1년마다 좋은 사람들이 붙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밸류 많이 높아지겠는데. 맞아요. 결국은 사업은 여러분들 시간과 자본과 사람이 만들어서 밸류에이션 높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잃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항상 우리가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내 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담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입니다.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뺏어가는 사람, 매처는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는 사람. 근데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다리 끝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략적 기버다. 즉 주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고 주는 여유와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기간에는 항상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참 공감이 됐거는 테이커라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디폴트 값이다. 본성이다. 본성이니까. 본성이다. 그래서 기버가 되는 거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네. 이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죠. 인간이 전부 다 착하다로 시작한 게 아니고 너 시기심 있지, 네. 너 공격성 있지, 너 그리고 선망하지. 그거 그냥 그게 본성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까지를 쓴 책이라서 맞아요. 오히려 공감이 되는 것 같고, 공감이 안 되는 요즘 자기계발서는 항상 너무 밝은 면만 맞아요. 강조할 때 그게 이제 우리는 질려요. 그러니까 이 이게 책에서 좋았던 보면 정말 좋은 챕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레이 프라이스에 따르면 닉슨은 두 사람이었다고 한다. 밝은 닉슨과 어두운 닉슨. 닉슨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밝은 닉슨은 유난히 사력이 있고 유난히 사람을 잘 챙기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어두운 닉슨은 화가 나 있고 앙심을 품고 괴팍하며 야비했다. 프라이스는 두 측면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 우리네 리더들에서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굉장히 밝은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두운 면도 다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성공하는 리더들은 그리고 실패하는 리더들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안 좋은 면을 갑자기 증폭을 시키면 사실 실패한 리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증폭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안 좋은 면을 지나치게 꽁꽁 숨기는 사람들. 닉슨 대통령이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여러분들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왜? 아이비리그 나온 것도 아니야.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없어. 갑자기, 집안도 좋지 그쵸, 않아. 갑자기 잘 근데 됐어. 갑자기 잘 됐어. 이게 터지는 거야. 컴플렉스가.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도청 장치를 다 심었는데 그게 터진 게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리더들에게 꼭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충고? 본인의 그런 컴플렉스와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드러내십시오. 조직에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고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사실 그 불안함과 컴플렉스를 드러낼 수 있는 리더가 사실 가장 완전한 리더입니다. 자존감이 낮아 있으면 그걸 드러내면 또 내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근데 네. 그 저희가 투자하고 싶은 리더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절대반지와 같은 강점이 명확한 그런 팀들. 맞습니다. 그죠? 네. 절대적인 고유한 강점이 없으면 저희가 투자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강점이 엄청 강한 사람이 매력이 있죠. 그렇죠. 네. 결국은 성공하는 리더들은 탁월한 강점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본성상 우리가 계속 약점에 마음이 가는데 결국은 강점 게임을 해야 된다는 이 포인트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요, 나의 전체적인 시간을 약점을 보완하는 데 계속 쓰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강점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나의 그 한 가지 강점을 어떻게 더 뾰족하고 더 날카롭게 만들 것인가가 스타트업과 창업가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레이 달러의 원칙이란 책에는 좀 전에 말씀 주신 나의 약점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한테서부터 보완을 얻어내는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음번에 이 책과 쌍둥이를 이루는 레이 달러의 원칙이라는 책을 함께 분석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지연 변호사님이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동안 쌓여있는 영상들이 너무 유익한 게 많습니다. 협상가 류재현 검색하시면은 유튜브 채널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협상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협상을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도 얻으시고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협상 하시기 바라고 우리 정용 의장님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